여러분, 지금 환율 1460원. 이 숫자가 왜 위험하냐고요? 단순히 환율이 오른 게 아니라 당신의 월급, 자산, 투자, 부동산까지 전부 흔들어버릴 진짜 변수가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IMF 오는 거 아니에요? 한국 위험한 거 아니에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지금의 환율 급등은 IMF나 금융위기처럼 나라가 망하는 신호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 흐름의 축이 바뀌면서 나타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이걸 이해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내년 자산 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과거 환율 1,400원대는 항상 위기의 신호였기 때문이죠. 97년 IMF, 2008 글로벌 금융위기, 2022년 미국 초고속 금리 인상. 이때마다 환율이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시와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97년에는 외환 보유고가 304억 달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200억 달러, 무려 10배입니다. 세계 8에서 9위 수준입니다. 수출도 사상 최대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전기기기, 농수산물까지 대부분이 호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국 경제 자체가 무너져서 환율이 오른 게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환율이 오르냐? 정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달러보다 한국에서 빠져나가는 달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유입보다 유출이 4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 기본 구조만으로도 환율은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죠. 왜 이렇게 달러가 빠져나가느냐? 이유는 여러 가지가 겹쳐 있습니다. 첫째는 한미 금리 차이입니다.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미국이 더 매력적이죠. 둘째는 기업, 기관, 개인의 해외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해외 투자 자산만 580조, 개인의 해외 주식 잔고는 4년 만에 8배 증가했고, 수출 기업들도 벌어온 달러를 국내로 들이지 않고 해외 공장과 인프라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이 돈을 풀면서 엔저가 심해지자 글로벌 투자자들은 원화보다 엔화를 더 선호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원화는 상대적으로 더 약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여기에 한미 간 대규모 투자 약속까지 더해지면서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외환 보유고 일부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도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서 지금의 환율이 만들어진 겁니다. 한국 경제가 망해서가 아니라 자본의 흐름이 바뀌어서 벌어진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은 왜 11월에만 14조 원 넘게 한국 주식을 팔고 나갔을까요? 많은 분들이 한국 위험해서 나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이 나간 이유는 단 하나, 달러 방향성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연초에는 약달러 시대가 온다는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 주식과 한국 채권을 강하게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연초 코스피가 폭등한 것이죠. 하지만 10월부터 파월의 매파적인 메시지, 일본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겹치면서 달러가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달러가 오면 비달러 자산은 모두 매도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초에 들어왔던 돈이 순식간에 빠져나간 것입니다. 특히 한국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들어왔던 단기 채권 자금이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사실상 포기한 순간, 아, 이거 채권 가격 떨어지겠네 하고 판단하면서 폭발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게 환율을 끌어올린 핵심적인 트리거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한국은 금리를 왜 못 내릴까? 지금 금리를 내리면 환율은 바로 1,500원을 넘고 외국인 자금은 더 빠져나가고 주식, 채권, 부동산 시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리는 상황입니다. 한국이 금리를 내리려면 미국이 먼저 내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미국은 결국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실업률은 이미 4.4%로 올라가 경기 둔화 신호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고, 관세 인상이 물가 상승이 아니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저금리, 약달러, 유동성 확대를 강하게 선호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해 국채금리를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결국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임기 종료 후 트럼프 성향의 인물이 연준 의장이 될 확률까지 고려하면 미국의 금리 인하는 예상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는 순간 강달러는 꺾이고 외국인 자금은 다시 비달러 자산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 환율도 안정되기 시작하고 그제야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하를 검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수 회복, 자산시장 회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자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지금 공급 부족이 심각합니다. 특히 서울은 전세, 월세 모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고 규제 역효과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전세 상승과 매매 상승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리를 올려 이 흐름을 눌러야 하지만 한국은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동결 혹은 인하가 기본 흐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은 아주 분명합니다. 환율 1460원은 나라가 망한다는 신호가 아니라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환율이 무섭냐?가 아니라 나는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자산 포지션을 잡고 있느냐입니다. 지금은 위기가 아니라 방향성이 바뀌는 시점입니다. 이 흐름을 읽는 사람이 다음 사이클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어요.